1978년에 발표하며 그의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해자의 눈꽃은 이상문학상을 대중에 알린 상위에 우뚝 선 명작 중의 명작입니다. 해자의 눈꽃,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시작합니다. 탐스러운 눈송이들이 하늘을 메우고 있었다. 어지러운 눈발 속에서 여인의 글썽한 눈이 보였다. 여인의 해들거리는 웃음을 봄삼아 폈을, 어쩌면 그보다 먼저 힘겨운 목숨의 격가지 위에 안쓰럽게 펴놨을 그 노랑색 꽃술의 눈꽃들은 이제 더는 피어나지 못할 것이다. 눈물처럼 아리고 매운 궁금증이 하나 있었다. 해자 할머니는 무슨 뜻으로 여인의 발걸음 뒤에다 꽃잎을 새겨주면서까지 여인의 힘겨운 나들이를 용서해 버렸는지 모른다. 그의 겨울의 인동은 음울함을 넘어 사뭇 슬프기까지 했었다. 그때 나는 삼동의 추위 속에서 이사를 해야 했을 정도로 삶의 옥죄이는 허기에 탈진되며 눅눅한 가난을 체험해 봤던 것이다. 보증금 없이 월 2,000원 사글세의 새빵이라는 명목대로 그의 그 눈 많던 겨울에 내 거처가 돼주었던 다행스러운 판잣집은 우이동의 산자락을 비집는 황량한 공터에 달랑 앉아 있었다. 산 언덕 위론 요란스러운 고급 호텔이 늘펀하게 앉아 있었고 산길을 겸한 좁은 길목이 또아릴 튼 처량한 한 길이 나의 판잣집을 쌓아누면서 산속으로 올라 뻗고 있었다. 담도 없이 한길과 맡트인 마당, 마당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손길이 미칠 새 없는 버려진 땅이라 해야 마땅할 것이다. 마당 안으론 보기 힘든 경색의 노송들이 우르르하게 들어서 있었고 그 노송의 숲과 호텔이 앉아있는 산언덕 발치개로 도봉동 한천으로 흐르고 있을 법한 시린 개울이 가만가만 달리고 있었던 거였다. 말하자면 내 사글새빵에 마당구실을 하고 있는 그 노송밭은 그 어느 땐가는 청청한 심곡속이었을 것이나 개울이 패이면서 덩달아 한길 쪽으로 밀려난 허진 풍치로 가늠해야 옳을 것이었다. 훈기 하나 없는 방에서 인동의 누르란 잠을 보채다가 섬뜩해서 깨어나면 노송들은 가지가 휘는 겨운 설화들을 얹고 있었고 그 설화들의 밀밀한 틈새에서 다시 태어나는 눈부신 햇살들이 스물대는 솔잎그늘을 오로오리 적시며 눈밭에와 닿아 있곤 했다. 나는 이 노송밭의 설화들과 시리디 시린 아침 햇살에 취해 가슴 저리는 가난도 잊고 있었다. 이런 경치에다가 굳이 하나를 더 보탠다면 나의 판잣집 뒷 봉창께로 바짝 잇대어 뻗은 산길도 무척 좋았다. 눈밭을 밟는 발작 소리들이 사각사각 봉창을 흔들 때면 나는 화급스레 일어나 봉창 문턱에다 턱을 얹곤 했었는데 형형색색의 차림들로 산속을 향해 걷는 등산객들의 모습은 어찌 보면 조금씩 허물어져 내리는 눈사태 위를 밀리는 꽃돈부를 보는 듯한 착각마저 일으켜주곤 하던 것이다. 그들의 무리들이 모두 산속으로 빨려들고 산길이 휑 빌 때쯤이면 나는 노송밭을 걸어 찢긴 얼음결 속에서 졸졸졸 소리를 내며 흐르는 그 개울까지 걸어가 사위를 맴돌이하며 서 있다 돌아오곤 했다. 산언덕 위의 고급 호텔도 마냥 적적한만을 다스리고 앉아있는 품이 계절 탓인 듯 싶었고 인갈에야 개울 끝 산기슭에 앉은 판잣집이 또 하나 있을 뿐이어서 하늘을 우러러 맴돌이를 하는 귓가론 졸졸졸 흐르는 개울소리와 그 개울소리에 섞이는 간간한 잣새 울음들이 고작이었다. 그래서 노송밭 아래로 수북이 쌓인 눈길, 한길과 개울 끝까지의 넓이로 트인 눈밭이라야 옳다. 눈밭 위론 언제나 나의 발자국이 천진한 산짐승의 조심스러운 나들이처럼 그렇게 첫 번째 발도장을 찍었으며 나는 이 첫 번째 내 발자국이 좋아 눈을 뜨기가 무섭게
노송밭을 걸어왔던 것이었다. 그날도 나는 개울가의 왕돌 위에 앉아 사위를 두리번거리며 콧속이 바짓거릴 정도로 선뜩한 새벽 공기를 마시고 있었다. 사위를 두리번거리는 내 눈 안으로 드는 것은 내 사글새빵 쪽에서부터 개울까지 나란히 패인 긴 내 발자국들과 잣새들의 푸득거림에 흩날리는 눈가루, 그리고 그 잣새들을 날려보내고 난 연근 솔잎들의 하들하들 떨어대는 연한 미동들이었다. 나는 개울가 쪽으로 바짝 잇대어 길게 새겨진 또 하나의 발자국들을 보다 말고 피식 웃었다. 그 앙증맞을 정도로 작은 발자국들은 개울 끝쪽의 판잣집을 향해 촘촘히 뻗고 있다. 해자란 그의 발자국이군. 나는 그 작은 발자국들의 모양을 유심히 내려다보면서 그 애가 눈밭 위를 깡충깡충 뛰어갔을 것이라는 싱거운 짐작을 곁들이고 있었다. 그 작고 예쁜 발자국들은 왕돌더미 바로 앞에서 시작되고 있었는데 얼마간 또록또록 이어지다가 이내 폭을 넓히며 들쑥날쑥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몇 번 먼 눈어림 속에다 담아봤던 그 해자라는 계집아이의 모습이 떠오르는 듯도 싶었다. 그 애는 바지 주머니에다 두 손을 찌른 채 깡총깡총 뛰어 제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그럴 때면 그 애의 짧은 무릎개까지 뿌연 눈가루가 일고 털모자 끝에서 달랑대는 털실방울이 시계추처럼 좌우로 나풀거리던 것이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며 왕돌 위에서 내려섰을 때였다. 벼랑간 차디찬 여인의 웃음소리가 까들까들 울려왔다. 내가 소리나는 쪽을 향해 등 돌아섰을 때 그 웃음소린 뚝 멎었다. 내가 노송밭 쪽으로 몇 발짝 걸음을 옮겨놨을 때 그 웃음소린 다시 간드러졌다. 나는 다시 돌아섰다. 그 웃음소린 너무나 기척이 없어 언제나 빈집만 같던 개울 끝쪽의 그 판잣집 속에서 울려나오고 있는 듯 싶었다. 그 웃음소린 내가 돌아서면 멎고 집으로 걸음을 옮길 때면 다시 울리곤 했는데 번번이 그 웃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의 형체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나는 걷는 채 하다가 그 웃음소리가 막 울리기 시작했을 때 벼랑간 횡 돌아섰다. 여인의 상반신이 그 판잣집의 낮은 블록담 안으로 막 감춰지고 있었다. 나는 몽롱한 정신으로 잠시 그렇게 서 있었다. 담 위로 여인의 머리가 스런스런 떠오르고 있었다. 여인은 내 쪽을 바라다보며 또 한 차례 간드러지는 웃음을 터뜨려 놓고 나서 다시 머리통을 담 안으로 감췄다. 여인의 머리가 다시 담 위에 얹혔을 때 해자의 할머니 일성 싶은 사람이 방문을 차고 우르르 마당으로 내려섰다. 그녀의 주먹이 여인의 머리통을 한두 번 쥐어받고 있었다. 어이구 왼수 왼수. 낮은 투정이 건너왔다. 나는 여인의 웃음과 풀 죽은 투정이 그친 그 판잣집을 곁눈질로 흘려보내며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나는 노송 밖으로 트인 창문 밖에서 이이는 도란대는 기척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이 부신 햇살이 유리창에 끼인 성에를 녹이는 품이 어느 때보다도 아침이 익어버린 듯 싶었다. 아침이 그새 익어버렸다면 노송밭 아래의 눈밭 위론 주인집 할머니의 발자국이 벌써 첫 번째 발도장을 찍어댔을 것이려니 하는 생각에 미쳐 나는 맥이 풀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일어서려다 말고 잠시 앉은 채로 뭉기적거렸다. 참으로 야릇한 조용히 성에 낀 유리창을 수놓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가늘고 긴 손가락이었다. 그 손가락은 성에가 낀 유리창을 화판 삼아 그림을 그려대고 있는 듯도 싶었고 서툰 글씨를 써대고 있는 듯도 싶었다. 사각사각 스르르 사각. 나는 그 손가락의 동작 끝에 열리는 이런 소리를 들으며 스런스런 도리질을 해봤다. 누구래? 여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아, 개울끝 판잣집에 사는 그 해자란 어린애 모양이군. 아니지. 그 계집아인 노송밭을 걸어 이쪽으로 와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리고 유리창에다 문일 새길 만큼 키가 크질 않은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하다 말고
부스스 일어나 유리창께로 다가갔다. 그리고 드르륵 창문을 열었다. 창문 아래엔 웬 여인이 서 있었다. 그 여인 옆에 한두 번 본 적이 있는 해자란 계집아이가 바짝 붙어 서 있었다. 여인은 검지 끝을 입술로 문 채 날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고 해자란 계집아인 내 얼굴에 못 박고 있던 눈길을 걷어 제 발집게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검지 끝이 입술에 물려있는 점으로 미루어 성에가 낀 유리창을 화판 삼아 무늬를 그리고 있었던 사람이 이 여인이라고 단정짓고 있었다. 창문이 열리는 통에 화급슬에 걷었던 시린 손가락 끝을 입김으로 녹이고 있는 것이라고. 누구신지요? 여인은 해들해들 웃으며 날 똑바로 올려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여인의 창백한 이마 위로 잔잔하게 흔들리는 솔잎들이 그늘지고 있었다. 하긴 그렇군요. 절 찾아오셨을 리가 없겠군요. 우린 서로 모르는 사이일 테니까 말입니다. 그렇군요. 모르는 사이라기보다는 몰라야 옳겠습니다. 나는 바보스럽게 중얼대며 뒤통수를 극적거렸다. 여인은 예의 해들거리는 웃음을 흘리고 선 채 신기한 구경이라도 하는 듯 나의 얼굴 구석구석을 면밀히 뜯어보고 있었다. 백지장처럼 새하얀 얼굴, 크고 맑되 생기가 없는 눈, 그리고 퍼런 힘줄이 드러나도록 깡마른 손목. 나는 치마 끝에 드러난 여인의 맨발을 내려다보며 섬뜩한 추위를 느끼고 있었다. 여인의 눈이 금세 글썽거리고 있었다. 여인의 긴 속눈썹이 널쭉한 눈물에 젖어들며 파들파들 떨리기 시작했을 때 해자는 묻지도 않은 말을 했다. 해자는 발로 앙증맞은 눈꽃을 새겨가며 천천히 맴돌이를 시작했다. 우리 엄마예요. 많이 아파요. 빨리 가게 해주세요. 할머니가 보면 큰일 나요.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눈길만 두리번거리며 바보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여인은 그 글썽한 눈을 들고 마침 노송의 가지 사이를 날며 깍깍대는 한 쌍의 까치를 올려다봤다. 내가 어떻든 무슨 말이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그래서 이 꿈속만 같은 정황을 우선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막 여인을 똑바로 내려다봤을 때 해자 할머니가 바쁜 걸음으로 노송밭을 질러오고 있었다. 해자 할머니는 하늘 속을 우러러 몇 번 긴 한숨을 내뿜고 나서 깊은 팔짱을 꼈다. 그녀의 침울한 눈길이 여인과 해자를 물끄러미 건너다보고 있었다. 애미 넌 뭐라고 했니? 빨랑 안 돌아가겠니? 해자 할머니가 여인께로 성큼 다가들자 그제야 여인은 가녀린 등짝을 움츠리며 풀이주고 돌아섰다. 여인은 걸음을 옮기다 말고 잠시 돌아서선 날 향해 손을 내흔들었다. 아이고 저런 웬 수년하고는 그새 여긴 왜 왔담? 꼴에 지지값 하겠다구 원. 낯선 사내를 보니까 목숨이 그적 통하나 보지? 여인은 흘끔흘끔 뒤를 살피며 비틀비틀 걷고 있었고 여인의 뒤를 바짝 잇대어 해자 할머니가 젠걸음을 놓고 있었다. 여인은 포수의 총에 맞은 사슴이 잠룡의 가쁜 숨을 헉헉대며 비틀거리듯 그렇게 눈밭을 질러가고 있었다. 나는 멀어져가는 그들을 한동안 망연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가 방문을 나섰을 때 주인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다. 누가 왔었수? 글쎄요, 처음 보는 여자인데요. 해자 어미가 왔었던 게로군. 이구, 그게 어쩌자고 저리 목숨이 길어설랑 저 고생이고 폐병 말기에다 정신병마저 겹쳤설랑 오늘 내일 하는 앤데 먼 발치로 선상님을 봤던 게로군. 그래 안 오던 여길 다 왔지. 에이구, 죽으려니깐 사람이 그리워서 저렇지. 나는 주인 할머니의 말을 등 뒤로 흘리며 개울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까치가 낮게 날 때마다 설화들은 뽀얀 눈가루가 되어 흩어져 내렸다. 나는 이사 온 후 처음으로 노송밭을 질러
내 방 앞까지 줄을 이은 어지러운 발자국들을 내려다보며 걸었다. 그러다가 주춤 굳어섰다. 개울 쪽에서부터 이쪽까지 5개의 눈꽃들이 그 어지러운 발자국들 틈에 새겨져 있는 것이었다. 그 눈꽃들은 앙증맞도록 작은 발자국이 맴을 돌며 꽃잎의 결을 새겨가고 있었는데 그 눈꽃의 한가운데쯤엔 노란색 물이 번져 있어 마치 노란색 꽃술에서부터 꽃잎이 피고 있는 듯한 조밀스러운 것이었다. 나는 왕도리에 올라 여느 때처럼 큰 숨을 들이마시면서 노송밭을 비끼는 바람결처럼 차디찬 웃음을 가들지게 떨었던 그 여인이 바로 혜자 엄마라고 다짐했다. 오랜만에 호텔로 오르는 길목에 빨간색 승용차 한 대가 얹혀 있었다. 그 자동차는 하얀 선백의 꽃대궁을 타오르는 딱정벌레처럼 사뭇 기어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여인은 2번을 더 내 방 유리창 앞까지 찾아와 성에 낀 유리창을 화판 삼아 야릇한 조형을 손가락으로 새겨놓고 갔다. 여인은 첫 번때와 마찬가지로 날 올려다보며 해들거렸고 또 금세 글썽이는 눈이 되곤 했으나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여인이 말을 하게 된 일이었다. 그 말이라는 것이 밑도 끝도 없이 반복되는 안녕하세요 하는 이 한마디였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는 대답하기에 기진해서 끝내는 솔잎새로 부채살을 펴는 부신 햇살을 바라다보기 일쑤였으나 여인은 구간조처럼 부지런히도 안녕하세요를 되뇌던 것이었다. 나는 여인의 안녕하세요라는 말에 지치면 그럴수록 혜자의 거동에 흥미를 느끼곤 했다. 내가 창문을 드르륵 열고 얼굴을 내밀 때면 그때마다 혜자는 꼭 여인의 엉덩이 뒤쪽에 바짝 붙어 있곤 했는데 그런 혜자의 모습은 나이에 걸맞지 않게 너무나 음울하고 측은해 배던 것이다. 여인은 안녕하세요를 되뇌며 간혹 좁은 거리를 오락가락하기도 했다. 그럴 때면 혜자는 여인의 뒤를 바짝바짝 따르며 얼굴을 떨구고 있었는데 혜자의 눈길은 신통스럽게도 여인이 밟고 지나간 눈밭에만 못 박혀 있을 뿐 다른 데를 보진 않던 것이다. 나는 여인의 해들거리는 웃음과 그 웃음 뒤에 금세 글썽이는 크고 맑은 눈을 내려다보면서 그리고 혜자의 그 근심이 그려지는 눈길을 정탐하면서 새벽같이 새기던 눈밭 위에 내 발자국을 점점 잊어가고 있었다. 내 크고 넓은 발자국보단 여인의 걸음을 따르며 새겨지는 그 앙증맞은 눈꽃들이 더 좋아졌다고나 할까. 혜자는 여인이 날 올려다보고 있는 동안에 대개 눈발 흩뿌리는 하늘 속이나 아니면 솔잎새를 깡총대는 잣새들을 올려다보며 가쁜 입김을 푸푸 뿜어대곤 했다. 그럴 때면 내가 물었다. 눈꽃은 네가 새기는 거지? 몰라요. 눈꽃은 왜 새기니? 그냥요. 혜자의 대답은 언제나 몰라요, 그냥요였다. 나는 바보스럽게 웃으며 내 나름대로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애썼다. 그 궁금증이란 혜자는 왜 여인의 뒤만 바짝바짝 따르며 그 같은 눈꽃들을 새기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궁금한 것은 그 눈꽃들의 한가운데서 피고 있는 노란색 꽃술이었던 거였다. 꽃잎이야 발로 새긴다 치고 그 노란색 물감은 따로 가지고 다니며 눈꽃의 한가운데다 색을 들이는 것인가? 그런 짓은 혜자가 스스로 하는 짓인가? 아니면 여인이 시켜서 하는 짓일까? 나는 이런 궁금증을 밝혀내보려고 무진 애를 쓰는 편이었으나 혜자의 손엔 물감이 들려 있어 본 적이 없었고 그 눈꽃은 여인이 다녀간 뒤면 의뢰꽃 대여섯 송이가 흐드러지게 피어나던 것이었다. 앙증맞도록 귀여운. 어느 날 밤이었다. 솔가지가 보채도록 바람결이 드셌다. 설화의 무더기가 땅으로 내리는지 간간히 퍽퍽대며 봉창이 울었다. 먼 산속의 수목들이 쌓이는 눈을 못 이겨 가지를 찢는 모양이었다.
생지 부러지는 소리도 어쩌다가 바람결에 섞여왔다. 나는 봉창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를 다스리며 잠을 청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었다. 그러는데 창문께에서 야릇한 기척이 있었다. 사각사각 스르르 사각. 나는 부수수 일어나 앉았다. 성냥을 찾아 촛불을 밝히고 창문께를 비춰봤다. 가늘고 긴 손가락이 성에를 긁어내며 예의 야릇한 무늬를 새기고 있었다. 여인의 밤중 방문은 아침과 달리 무척 섬뜩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순간 나는 여인의 하얀 맨발을 떠올리며 나도 몰래 모진 한 속을 탔다. 나는 창께로 다가가 촛불이 바람에 꺼지지 않도록 창문을 조금만 열고 그 새로 얼굴을 내밀었다. 창을 밝히는 희뿌연 촛불의 산광이 여인의 얼굴을 희미하게 밝혀주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위 탓이었을 것이다. 여인은 소름 끼치도록 빠르게 턱을 떨며 겨우 목소리를 잇고 있었다. 나는 한동안 멍청하게 서 있다가 말했다. 이러시면 안 되지요. 날이 굉장히 춥군요. 내일 아침에 오셔서 그림을 그려주시지요. 안녕하세요. 그 눈밭에 그냥 서 계시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아니, 큰일 정도가 아닐지도 모르지요. 사람이 얼어 죽을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돌아가셔야 합니다. 어서요. 어서 돌아가세요. 여인은 전신을 부들부들 떨어대며 안녕하세요만 열심히 되뇌고 있었다. 바람결에 흩날리는 여인의 머리칼이 여울을 오르내리는 파랫발처럼 이마를 덮다가 볼에 감기다가 했다. 안타까움을 조리며 어찌할 바를 몰라섰던 나는 그제야 흠칫 놀랐다. 여인의 곁에 혜자가 없던 것이다. 아, 자고 있겠군. 혜자는 자고 있을 거야. 나는 이런 생각을 하다 말고 다소 짜증스러워졌다. 여인은 쉽게 물러갈 기미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살을 애는 바람결 속에다가 여인을 세워두고 모른 채 나만 잠들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나는 여인을 집에까지 바래다 줘야 한다고 다짐하며 방을 나왔다. 내가 여인의 곁에 다가섰을 때 여인은 서너 발짝 화급스럽게 물러섰다. 안 가. 안 가. 나는 여인의 목소리가 생각 밖으로 크고 완강한 것에 대해 놀라고 있었다. 참 딱한 일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야지요. 그럼 이 눈밭에 서서 밤을 새우겠다는 얘기입니까? 어서 돌아가세요. 어서요. 나는 멋쩍게 돌아서며 선백의 눈밭 위에 둥치를 받고선 우람한 노송도를 내다봤다. 그때 멀지 않은 노송의 둥치 뒤에서 웬 그림자가 어른되는가 싶었다. 그 그림자는 이내 눈밭 위로 모습을 나타냈다. 그림자가 후적후적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림자는 혜자 할머니였다. 혜자 할머니는 내 앞을 말없이 지나쳐 여인께로 다가갔다. 그녀의 손이 여인의 등짝을 사납게 떠다 밀고 있었다. 여인이 비틀대며 내 앞을 지나쳐갔다. 혜자 할머니는 저만큼 멀어지면서 그제야 낮게 투정하는 것이었다. 그 왼수년, 왼수년. 내가 뭐래던 네 년이 사람인 줄 알았어. 숨줄이 그저 붙어있기 망정이지 네 년이 사람인 줄 알았어. 으이구, 내가 무슨 죄로 이런 업을 당한담. 나는 방에 돌아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다. 혜자 할머니가 내뱉던 뜬모를 소리들에 어울리며 노송 둥치 뒤에 숨어있던 그녀의 회색빛 그림자가 크게 자라기만 하던 것이었다. 회색빛으로 트여오는 창가에 눈발들만 가득히 메워지고 있었다. 나는 새벽이 있기 시작했을 때부터 유리창에다 질긴 눈길을 주고 있었으나 야릇한 조용의 시작은 사흘째나 기척이 없던 것이었다. 나는 눈부신 햇살이 유리창의 성에를 잘폭하게 녹여갈 때쯤에서야 부스스 일어나 앉았다. 햇살보다 더 눈이 시린 손가락이 조용해낼
뜻모를 그림들을 기대해보던 나는 점점 멋쩍어 갔다. 나는 방을 나와 개울을 향해 걸었다. 눈밭은 소록되는 한방눈을 쌓아 재울 뿐 어느 한 곳에도 그 눈꽃들은 피어있지 않았다. 나는 그 눈꽃들이 결을 이루던 길목을 짐작하여 오랜만에 크고 넓은 데 발도장을 찍어대며 걷고 있었다. 천진한 산짐승의 조심스러운 나들이처럼. 잿빛 하늘은 낮게 우중충대며 한방눈을 날리우고 있었고 찢긴 얼음결 속에 졸졸대는 개울물 소리를 감추고 앉은 왕돌더미 위로 그 한방눈들이 소복이 쌓여가고 있었다. 나는 왕돌 틈새에 얼음결 속으로 사그라드는 눈송이들에게 눈길을 던진 채 이슬을 털어내는 장기처럼 부르르 몸을 떨었다. 막 후련한 소변을 보고 난 참이었다. 나의 눈길이 눈발 속에 갇힌 개울 끝쯤에 해잔의 판잣집게를 내려다보며 허망하게 떠 있었을 때 마침 해자가 그 눈발 속을 질러 깡총깡총 뛰어오고 있었다. 해자는 내 앞에 이르러 잠시 하늘 속을 올려다봤다. 그러고 나서 내 발치 밑에 눈밭 위에다 눈길을 떨구었다. 어디 아팠니? 사흘 동안 꼼짝 않고 뭘 했니? 해자는 나의 말에 대꾸도 않고 여전히 내 발치 밑에만 눈길을 모으고 있었다. 해자는 뭔가 한참 골똘하게 생각하는 눈치더니 이내 나의 오줌발이 뚫어놓은 노란색 구멍에서부터 앙증맞도록 자꾸 귀여운 고무신 자국을 내는 거였다. 그러고 나선 그 첫 번째 고무신 자국에서부터 차례로 결이 엉근 꽃잎을 새겨가고 있었다. 해자는 다소 맥이 빠진 듯한, 그래서 여느 때보다도 더 측은해 배는 그런 얼굴로 전자시계의 초침처럼 천천히 맴돌이를 하며 정성껏 꽃잎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었다. 해자의 발끝에서 피어나고 있는 노란색 꽃술의 눈꽃이 마지막 꽃잎을 채웠을 때였다. 나는 해자의 그런 모습을 예사스럽게 보아 넘기다 말고 문득 모가지께에다 차디찬 소름을 얹었다. 무슨 꽃이지? 몰라요. 나는 해자의 작은 고무신이 찍어대는 그의 작은 고무신 코에서부터 펴나고 있는 이름 모를 꽃잎들을 보면서 한 가지 섬뜩한 기억을 떠올리고 있던 것이었다. 그 기억이 미처 여물기도 전에 해자가 낮게 말했던 것이다. 할머니가 그러는데요. 우리 엄마요. 지금 막 죽었대요. 나는 해자의 어깨 쭉지를 와락 쌓아놨다. 그리고 눈발 속으로 먼 해자네 집을 허망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해자가 얼굴을 들어 날 빤히 올려다봤다. 한동안 그러고 있던 해자가 나의 팔아름을 빠져나가며 시무룩해진 얼굴로 또록또록 말을 이었다. 나 인제 심심하겠다. 엄마 대신 인제 아저씨가 오줌 싸줘요. 내가 꽃만 뜯어줄게요. 우리 엄마는요, 조금만 걸어도요, 힘이 없어서 오줌을 막 싼대요. 그래서 할머니가요, 날 보고요, 엄마가 아저씨 집에 갈 때는 꼭 따라다니면서요, 엄마가 오줌 누고 나면 표 안 나게요, 눈꽃을 만들랬어요. 인제 아저씨가 오줌 싸줘요. 네. 진짜예요. 내가 눈꽃 만들어줄 거예요. 거짓말인 줄 아나 봐. 피. 해자는 몇 번 내 얼굴을 흘끔거리더니 이내 바지 주머니에다 두 손을 찔렀다. 그러고 나서 놀이터에 놀러가는 아이처럼 흔연스럽게 깡총대며 집을 향해 갔다. 내 눈안으로 드는 것들은 내 사글새빵 쪽에서부터 개울까지 나란히 팬 내 긴 발자국들과 잣새들의 푸득거림에 흩날리는 눈가루, 그리고 그 잣새들을 날려보내고 난 연근 솔잎들의 하들하들 떨어대는 연한 미동들 뿐이었다.